박수현 원장입니다. 저희 5분 건강강좌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 중에 약인성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뭔가 이런저런 치료를 다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받았는데 뭔가 해결이 안 돼. 근데 드시고 있는 이제 양약들을 쭉 목록을 봐가지고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를 뺀다거나 뭐 이렇게 줄였을 때 통증이 개선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약인성 통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약인성 통증에 제일 많은 건 이제 통증에 관련된 것만 보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이제 근육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근육 주위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정신과 쪽, 신경정신과 쪽 약을 드셨을 때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,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에서 특히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관절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쭉 기전을 보자고 하면은 이런 약들을 통해서 근육이 좀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세포들이 좀 녹아나가는 경우가 있고, 그런 것들 때문에 심하면 이제 신부전까지 일으킬 수도 있고요. 혹은 이제 근육통이나 그다음에 근력 저하, 팔에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죠. 그런 경우들이 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. 혹은 이제 뭐 붓는다거나 그다음에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있는 경우가 이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서 스타틴계의 고지혈증 약이 특히 처음에는 이제 한참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가 자꾸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.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일어나고, 근데 뭐 그쪽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자꾸 쉬어도 뭐 소용이 없고 계속 이런 통증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육이 조금씩 녹아나가는 거죠.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심장에서 다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전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은근히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취약하겠죠.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신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,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피부나 요즘 어린애들도 아토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데, 스테로이드 제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오래 먹게 되면은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요통, 관절통, 그다음에 걸으면 통증이 생기고,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은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이제 골절이 생기기가 쉬워요.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특히 이제 겨울 되면은 비판길이라던가 또 혹은 뭐 집에서 목욕탕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한번 넘어지게 되면 좀 다른 분들보다 더 타격이 크게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혈류 장애가 생겨서 뭐 대퇴골두개사라든지 고관절증 이렇게 혈관이 많이 없는 부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부작용이 흔한 약물들이 있는데요. 뭐 진통소염제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신장 기능이랄지 그다음에 뭐 혈압이 상승한달지 속쓰림, 뭐 소화기 궤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. 당뇨병 약도 오히려 이제 저혈당이 더 무서워요.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당이 높은 거, 당뇨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당을 잘못 조절하게 되면 저혈당증이 되고, 그 저혈당증 때문에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심하지 않게 그거를 그때 체크해서 담당 의사에게도 계속 팔로우를 주셔야 돼요. 얘가 요즘 이런 상태다. 혹은 어떤 분들이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진료하러 받으러 오시거든요. 체크해보면 저혈당 쇼크예요. 근데 모르시거든요. 그게 당뇨약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. 그래서 티칭을 해드려서 실제로 이제 담당 의사한테 보여줬을 때 약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. 제가 진료한 경우만 해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약으로도 좀 수액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루약이나 탕약을 드리면서 조절하는 경우가 근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. 방금 말씀드린 뭐 스테로이드 제제, 그다음에 근육이완제,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서 운동한 다음에 근육이완제도 많이 드시는데 통증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뭐 어지러움이나 그다음에 입이 마르고 뭐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수면제, 신경정신계 약물은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용량을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또 함부로 끊으셔서도 안 되고 잘 챙겨서 드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약물도 마찬가지고, 그다음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물들이 특히 의사와 상의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타이레놀 뭐 한 알쯤 이렇게 드시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실 때는 처음에는 좀 복용 주의사항을 확실히 들으셔야 돼요. 의사, 약사한테 주의사항을 확실히 드시고, 그다음에 의외로 이렇게
처방전이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이름인지 꼭 주민등록번호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주의사항 들은 다음에 꼭 기억을 하셔서 약이 종류가 뭐뭐인지 또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. 기본 5알, 8알 막 이렇게 드시게 돼도 여러 병원에서 받다 보면 겹치는 약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,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또 한의원에 오실 때는 처방전을 좀 들고 다니시면 좋아요. 요즘에는 약국에서 뭐 약봉투에도 다 적여져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꼭 들고 다니시면서 한의사, 의사들한테 꼭 보여주세요. 그래서 겹치는 약물이 없도록, 또 한약을 지을 때도 저희들도 다 참고해서 짓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약인성 통증이 의심될 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게 첫 번째고, 담당 의사가 그런 걸 다 커버하지 못하면 너무 바쁘다,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지역 의약품 안전센터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병원에 전화를 하시면은 그 약들을 다 겹치는 거는 뭐가 겹친다, 이거는 줄여라,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센터들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여기저기 아픈데 뭐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는다, 뭐 이거 뭐 내가 먹는 약이 많다,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럴 때는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도 그걸 저희들이 처방전 보면서 쭉 스캔도 해드리고요.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뭐 센터로도 연락을 하셔서 꼭 좀 주의해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요. 건강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